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통기사 실기편 동영상 강의를 맡게 된 양재호입니다. 네, 이미 필기편 들으신 분들이 아마 실기편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제 소개 드린 것은 교재나 또 동영상 강의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양재호 쳐보시면 또 제 소개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책의 맨 뒤편에 보면 또 제 소개 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여기 나오죠? 맨 뒤에 제 사진하고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필기편 벌써 다 들으시고 실기를 들으신다는 것은 필기에 이미 합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합격에 자신감이 있으시거나, 그죠? 네, 일단 축하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실기까지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실기편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죠. 교통기사 실기는요, 시험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그리고 문제가 25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25문제 중에 이제 계산 문제하고 또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계산 문제가 보통 12에서 13문제, 서술형이 또 12에서 13문제 나와요. 그래서 보통 5대5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6대4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고, 또 이게 거꾸로 4대6이다. 그러면 쉬운 시험입니다. 흔히 말하는 토익에도 있는 대박달이죠. 네, 대박달 걸리면 합격자가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6대4나 7대3까지도 가거든요. 7대3까지 가면 합격자가 10명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이 실기편을 또 영상 강의를 따로 실기편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들으시는데, 제가 이 교통기사 부분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제 책도 다 소문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번에 2015년도 시험에도 아예 책과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온 문제가 또 2문제 넘게 있고, 3문제 정도 있고, 또 숫자만 바꿔서 나온 문제들도 여러 문제 있고, 또 책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커버했어요. 그래서 25문제 중에 한 2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만 믿고 잘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시는 그런 시험이 교통기사, 특히 실기편은, 교통기사 실기편은 제 책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특히나 영상 강의까지 함께 준비를 하셔서 들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강의를 들어도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오프라인 강의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책에 나와 있는 카페 주소 있죠? 교통기사 카페. 네이버에 교통기사 이렇게 치시면 카페명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 카페에서 또 질문 답변도 받아드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 일정도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또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저를 직접 만나실 수도 있고, 또 영상 강의를 또 만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을 잘 해보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통기사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 교통기사 실기편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통기사 필기는 여러분 성향이 어떠냐면, 필기를 그냥 어떻게 대충 잘 봐가지고 합격을 하고, 실기 때 좀 빡세게 해가지고 붙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필기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들이 실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필기 때부터 차근차근 계산 문제를 학습해 오신 분들은 실기를 한 방에 쉽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간단하게 답만 외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필기만 딱 60점 넘게 통과를 했는데 실기에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필기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공부할 때도 제가 가르쳐드리는 요령대로 공부를 하시면 비전공자분들도 필기 실기 한 번에 통과해요. 네, 나름 노하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필기든 실기든 특히나 실기 같은 부분에서는 네, 이미 필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 네, 확인을 미리 하시고 지금 이 학습을 시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 실기 시험 들었는데 실기 동영상 강의 실컷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어렵기만 하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왜 그렇겠어요? 필기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이제 교통료 이론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필기 때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예, 실기편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기 실기를 합본으로 책을 한 권으로 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찾다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필기 가서 학습을 하시고 다시 실기로 돌아오는 학습 방법도 괜찮은 학습 방법입니다. 영상 강의는 필기 실기 통합으로 들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물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듣고 계시겠지만 예,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오프라인까지 해가지고 커버를 하시면 제가 최대한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험 문제 부담을 가지시는 이유는 또 뭐냐면 100점으로 합격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 보면 예. 시험 합격은 몇 점이에요? 60점입니다. 예. 2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에 4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몇 개까지 틀려도 되는 겁니까? 무려 10개를 틀려도 합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15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다고 할까요? 네. 15개만 맞추면 됩니다. 10개 틀려도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실기편 책 이렇게 보시면 키워드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110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110개가 거의 다 커버할 겁니다. 그래서 25, 이 중에 20개에서 23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또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건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검정색 볼펜으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없으면 시험 못 보죠. 예. 특히나 실기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공학용 계산기 안 들고 가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건. 예. 그거 확인하셔서 꼭 챙겨가시고 특히나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소수점 나오는 것들 있죠. 소수점 때문에 참 고민하실 텐데 예. 정리 깔끔하게 해드리면 문제 푸실 때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쓰실 때는 문제 따라서 답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황색 신호시간 같은 거 계산할 때 있죠. y는 t 플러스 2a분의 v 플러스 v분의 w 플러스 이렇게 실컷 계산하면 몇 초 단위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4.128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몇 초라고 써야 돼요? 4.2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요? 황색 신호는 단위가 0.1초까지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라는 거죠. 즉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 따라 첫째 자리까지 써야 될 것이 있고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 것이 있고 각각 다르다 하는 거죠. 킬로미터를 계산하는데 답이 미터로 나왔어요. 그러면 0.00 몇 이렇게 세 자리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터로 된 것이 킬로미터를 쓴 것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소수점에 관련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따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려 9분 40초에 걸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편은 출제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교통 운영과 관리를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고 관리면 뭡니까 과목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필기로 따지면 도시계획개론 빼고 다 이렇게 전부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1번 가장 많이 나온 문제죠.
43번이나 기출이 됐던 교통류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통기사, 특히 교통하시는 분들이 교통류 이론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그 자료들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또 자세하게 해드려야 또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 자세하게 할 겁니다. 제가 많이 들은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리아죠? KR 이렇게 씁니다. 코리아에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재팬은요? JP 이렇게 쓰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천황. 물론 자기들 호칭입니다. 천황이죠. 재팬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그럼 영국은요? 영국은 UK죠?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 누가 살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퀸이죠, 퀸. 여왕. 퀸입니다. 이 얘기 왜 하겠습니까? 이제 느낌 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Q는 UK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Q는 UK, 여기 지금 공식에 지금 적용을 해놨죠? 네. 교통량 Q죠. vehicle per hour. Q는 속도, 킬로미터 per hour 곱하기 밀도, vehicle per kilomete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Q는 UK라고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Q는 UK에 관련된 그 각각 그 교통류 이론을 표현하는 그래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통량과 밀도, QK 커브라고 부르죠. QK 커브 이렇게 골무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 또 속도 밀도 그래프는 딱 일직선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 실드 모형이라고 하는 그 모형인데 대표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또 속도, 교통량 그래프 이렇게 매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혼잡도를 넘어가면 잘 측정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측정이 보통 되죠. 여기까지만. 뭐 그런 특성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그래프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교통류의 3변수라는 것이 이제 Q는 UK가 되는 거예요. 교통량과 속도와 밀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기준 중요하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는 공간 평균 속도라는 거 써요. 이런 말 다 들어보셨죠? 네, 공간 평균 속도. 스페이스 민 스피드 이런 말 쓰죠. 네, 그래서 그 속도들의 조합 평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 공간 평균 속도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교통량이잖아요. 교통량 시간 내 몇 대의 차량이 있느냐 하는 거고, 여기는 킬로미터당 몇 대의 차량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갔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 밀도와 교통량은 그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그 구간에 몇 대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밀도죠. 그죠? 또 그 구간에 몇 대가 있는지 세는 것이 교통량입니다. 근데 이 속도는 시간당 몇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딱 어떤 순간의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값을 나타내는 애하고 거리의 개념이 있는 애하고 곱해서 거리에 있는 개념이 가지려면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속도에는 거리의 개념을 가진 속도, 거리의 개념을 계산이 포함된 속도를 넣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속도가 바로 스페이스 민 스피드, 공간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종류, 시간 평균 속도와 공간 평균 속도 있는데 뒤에서 또 하겠지만, 뭐 필기하신 분들은 당연히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Q는 UK, 교통류 이론에서는 속도를 공간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풀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교통류 이론 Q는 UK, 그다음 교통류 3변수, 그래서 속도에는 공간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그 QK 커브라고 하는 그 QK 커브. 이 교통량 밀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밀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교통량이 이렇게 쭉 늘었다가 어느 순간 딱
지점이 되면 교통량이 점점 줄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밀도는 근데 계속 증가하는데 교통량이 계속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가 막히게 되니까 측정되는 교통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차가 속도가 줄어들게 돼서 막 오다가 차가 막 계속 많아진다고 밀도가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죠? 뭐 그런 것이 그래프로 표현이 된 거죠. 네. 특히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밀도가 0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밀도가 0이라는 것은 차가 한 대도 없어갖고 측정을 딱 하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밀도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측정을 하는데 차가 한 대도 측정이 안 된 경우 또 어떻겠습니까? 차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꽉 막혀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밀도가 0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밀도가 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도 없어서 측정이 안 돼서 0으로 나타나는 경우, 꽉 막혀서 측정 한 대도 안 돼서 0으로 나타나는 경우 두 개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유 이론을 적용을 할 때 그린 쉴드 모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쉴드 모형이죠. 아까 그 처음에 봤었던 요 그래프 있죠? 이렇게 생겼던 그 그래프, 요 그래프가 그린 쉴드 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모형의 특성 같은 것도 필기하시면서 이미 다 짚고 넘어오셨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Q는 UK 그래프를 주고 값을 주고 실제 KM 덴서티라든지 밀도, 임계 밀도, 또 다양한 교통량들, 임계 교통량 이런 거, 임계 속도 이런 거 다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쉴드 모형을 실제 그 공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모형으로 단순하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죠. 계산이 용이하다. 계산이 용이한데 현실까지 잘 맞으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계산이 용이한데 현실적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현실이 이렇게 직선으로 딱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값을 나타낼 수 없지만 계산이 용이해서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데는 그린실드가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그린실드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또 그린버그 모형에서는 이 값은 잘 나타내지만 밀도가 적은 교통류의 속도값이 관측치와 잘 맞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쫙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닿지 않잖아요. 밀도가 0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감속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적은 교통류의 속도값이 관측치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갭이 발생한다는 거죠.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만큼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언더우드 모형에서는 대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데 이건 이제 지수함수 그 값이죠. 여기 자연로그를 썼고 여기 익스포넨셜을 썼죠. 네.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쉬운 특성을 갖죠. 대체적으로 정확도가 높은데 고속에서 속도값이 관측치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속도가 점점 올라갈 때 V일 때 속도가 올라가면 닿질 않아요. 얘도. 네, 그죠? 마찬가지 오류가 또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린버그 언더우드 마찬가지고 그린실드 모형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쓴다 하는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전이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유 이론을.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가 진짜죠. 네. 14년도 4회차에 나온 문제예요. 아주 근접한 문제죠. 어느 교통류가 아래 그림과 같이 그린실드의 속도밀도 관계를 가지면서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UF가 60이고 K 잼 덴서티가 120, UM이 임계 속도가 30, K 임계 밀도가 60입니다.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UF가 저거예요. 값이 주어졌죠. UF인데 여기가 그럼 크게 써야겠네요. F고 여기가
KJ이고 여기가 UM이고 여기가 KM입니다. 그래서 F 요게 60이라는 거고요. KJ가 120, UM이 30, 여기 KM이 60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직선식이 뭘까요? 이거 저거 고등학교 다 나와줬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 직선식을 유출을 해야 됩니다. 속도 밀도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U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Y 값이 지금 60이죠. 네. 그러면 플러스 60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K 변수는 K가 120이잖아요. 120일 때 0이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5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120일 때 이거 빼줘야 되니까 120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쓸까요? 2분의 1 K 이렇게 하면 120 KGM 덴서티를 여기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20 플러스 60 하면 0이 되잖아요. 6 값이 0이니까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예쁘게 바꿔 쓰면 마이너스 0.5 K 플러스 6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맞죠? 6K의 공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네, 그거 기억하시면 U에 관한 공식을 지금 도출을 하나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U에 관한 공식은 그린실드는 일단 뽑아줘야 돼요. 네, 뽑아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Q는 6K 있죠? 네, 요 식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네, U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KM 값과 UM 값과 QM 값을 찾으래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Q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Q는 마이너스 0.5 K 플러스 60의 K 값을 갖죠? 그죠? Q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5 K의 제곱 플러스 60 K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임계값이다. 가장 큰 값이다. 임계값이라는 것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 값을 찾으려면 K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를 K에 관해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Q가 제로로 놓아지면서 여기 미분하면 넘어가죠? 마이너스 K가 되죠? K 플러스 60이 됩니다. K가 지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돼서 K 맥스 값이 넘어가서 K는 6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맥스가 쓰죠, 여기. 네. 그죠? 요거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 특히나 그 비전공자신 분들 중에 문과 나오신 분들, 예. 또 전과 하신 분들, 편입하신 분들, 네. 미분이 굉장히 익숙치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학의 정석을 보시고, 네.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K값을 구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상태일 때 K가 60일 때 U가 얼마인지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U는 UM 값을 그럼 K가 M이기 때문에 KM 값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UM 값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Umax 값은 마이너스 0.5에 60을 곱하고 플러스 60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얼마냐면 30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60이 반이니까 30 마이너스 30이죠? 30 맞죠? 네. UM은 30. 이거 찾았죠? 지금 벌써 KM은 60과 이게 1이죠? 가죠, 가. 그다음에 이게 나죠. UM은 30. 이게 찾는 겁니다. 또 이건 킬로미터 파워죠. 단위가. 이거는 대퍼 킬로미터고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세 번째 다는 QM 맥시마이즈 값은 얼마입니까? QM은 UM 곱하기 KM이잖아요. 아까 Q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UM이 30 km per hour죠. 곱하기 그 KM 값은 60 대 per km죠.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30 km hour 곱하기 60 대 per km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지죠. 네, 그래서 30 곱하기 60은 1800이니까 이게 대 분의 hour는 1800 비클 H라고 썼죠?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즉 QM 값은 1800이죠. 이게 다의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산했던 계산식들을 쭉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이거 그린실드를 써가지고 속도밀도 관계를 가지면서 주행할 때 요 UM 값, KM 값, QM 값을 찾는 요 식은 반드시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꼭 챙기셔서 푸실 줄 아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5페이지에 14년도 4회차 2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 책에 그 공식이 나와 있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책이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책의 풀이를 보지 마시고 카페에 가시면 정오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들은 제가 수정을 해놨으니까 카페 딱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글에 정오표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거기 정오표를 보시면 여기 해설을 아예 새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부분을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60초 동안에 한 검지기의 차량 점유 시간이 다음과 같고 차량 유효 길이 평균이 9m를 할 때 1km당 밀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차량 유효 길이, 차량 길이, 검지기의 길이 평균이 9m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바퀴가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이 검지기의 길이와 차량의 길이 A와 B의 합이 9m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알으셔야 이 L 값을 넣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요것들이 이제 그러면 총 그 검지기에 점유되었던 그 시간들을, 그 점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0.38초, 0.45초 쭉 이렇게 해서 10대를 계산한 거예요. 10대죠? 또, 이 시간의 총합을 다 더해 놓으면 얼마가 됩니까? 4.38초가 됩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공식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네, 여기 시간 점유율 RT는 전체 그 시간 T분의 전체 시간의 합, T0의 합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이 지금 60초 동안 검지했다 그랬잖아요. 검지한 시간 60초 동안. 이게 라지 T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T0는 이것들이 T0들이죠. T0 값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60초분의 4.38초 이렇게 하면 RT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7.3%가 점유율이라는 겁니다.
시간 점유율이죠. 전체 시간분에 시간이 얼만큼 해당하는가 하니까, 그죠? 그걸 점유율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간당 교통유율이 그럼 얼마냐? Q는 60초분의 10대, 그죠? 60초당 지금 10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전체 시간이. 그럼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이잖아요. 네. 3600초당 600대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시간당 600대가 되는 겁니다. Q가. 네. Q를 왜 구하냐?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리죠. 그 다음에 그 K값, 네. 그 교통유율을 구하기 위한 그 K값은 1000 곱하기 RT 나누기 LE 값, 그 유효 길이 값, 이펙티브 랭스라고 하죠. LE 9m였죠 아까. 요거. 그다음에 1000 곱하기 RT 값이 아까 0.073, 그다음에 LE 값이 9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9m분의 1000 곱하기 0.073 이렇게 하면 8.11대 per 킬로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이 1km당 밀도다 하는 것이죠. 네. 그 문제는 그때 14년도 문제는 그게 전부 다였어요. 네. 그래서 따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공간 평균 속도도 구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 Q는 U는 K분의 Q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Q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Q가 600이고 K가 8.11이면 이걸 계산한 값이 공간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계산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다음 장이 넘겨서 6페이지 가시면 14년도 1회차 14번 문제에서는 공간 평균 속도까지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보시죠. 이거 어차피 또 써야 될 테니까 보죠. 네. 검지기에서 1분 동안 측정한 값이 다음과 같다. 그럼 1분 동안 측정했대요. 그러면 라지 t 값이 60초죠. 그죠? 검지기 길이가 4m고 차량의 길이가 6m예요. A가 4m고 차량의 길이가 6m예요. 그러면 10m가 이번에 그 길이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10m. 저기 이펙티브니스 랭스가 L 이 값이죠. 다음에 다음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이 10개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공학용 계산기로 확인을 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요 문제가 조금 PT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 아니고 그 0.45, 0.33, 0.39 다 더하는 거죠. 12개의 차량을. 그죠? 네. 더하면 T 시그마 T 값이 얼마냐 이거죠. 그랬을 때 6.21초가 나옵니다. 6.21초. 초값.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검지기 점유율을 먼저 구해볼까요? 라지 T분의 시그마 T0니까 그러면 라지 T가 60이고 여기 나오네요. 60이고 시그마 T0가 6.21이니까 0.1035에서 10.3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네, 현 점유율이죠. 아까 우리 그 LE 값은 10m라고 계산했죠. 네, 그러면 바로 밀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L이 10m분의 1000 곱하기 0.1035 하면 10.35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 답이죠. 아까 어디 갔어? 요거 10.35% 이게 1번 답이고. 자, 요거랑 요거가 답입니다. 근데 3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공간 평균 속도. 아까 계산한다고 했죠? U는 K분의 Q 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10.35 아까 K 값이 10.35 찾았죠? 10.35 넣어주고 그 다음에 Q 값이 Q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3600초분의 720대 왜냐면 60초에 12대였으니까
3600초에 720대죠. 그래서 시간당 720대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10.35분에 720 하면 69.57 km/h. 이것이 3번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검지기를 써서 또 교통량과 속도와 또 검지기 점유율, 밀도, 공간 평균 속도까지 모두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검지기 문제 잘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이 과정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래요. 좀 나온 지 좀 된 문제들이라서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교통량, 교통류 이론 자체가 중요한 문제들이고 또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놓으셔야 나중에 시간 평균 속도, 공간 평균 속도 할 때도 그렇고 검지기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모든 경우에 다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1장 그 키워드 1번 제가 키워드 한 30번? 키워드 60번까지 지금 강의를 하는데 30번까지는 진짜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나오든 꿈에서도 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합격률을 높이시는 방법이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 그 교통유 이론 Q는 UK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